안녕하세요. 뿌리까지 치료하는 한의학 박사 김선영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미각 이상입니다. 미각 이상. 말 그대로 미각, 맛을 느끼는 감각이 이상해졌다. 그죠? 미각 이상.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 뵈면은 앞에 영상들 시청하신 분들은 많으실 텐데 구강질환 환자가 많잖아요. 뭐 입냄새, 그 다음 입냄새 심한 환자, 그 다음에 이제 입 안에 점막들이 잘 헐고 편평태선이 잘 생기는 환자, 그 다음에 혀가 갈라져 있고 부어 있고 아프다, 그 다음에 입술 통증, 이런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미각 이상이 그와 더불어 많이 오시는 환자군입니다. 왜냐하면 자, 환자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미각 이상을 호소하실 때 미각을 어디서 느껴요? 혀에서 느끼죠. 팔로 느끼는 것도 아니고 다리로 느끼는 것도 아니고 혀에서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맛을 느끼는 거는 이상해졌다라는 걸 바로바로 인지를 하시는데 혀에서 생기는 다른 증상들은 캐치를 못 하시고 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통증이 수반돼 있는지 아니면 혀를 내밀어 보라 제가 이제 체크를 하려고 봤을 때 혀에 이제 갈라짐이 심하다든지 우글쭈글하게 주름이 많이 유독실이 많이 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테두리가 굉장히 많이 부었다든지. 자, 1차적으로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갈게요. 혀를 내밀어 보세요 했을 때 혀를 내밀어 보면 미각 이상이 있는 환자들 다는 아니지만 70~80%의 환자분들은 혀가 굉장히 퉁퉁 부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리 접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목을 접지르면 어떻게 돼요? 붓죠. 조직에 손상이 생기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붓습니다. 일단 무릎 아파도 무릎에 물이 차고 붓죠. 혀도 마찬가지예요. 혀 세포에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부종부터 먼저 발생합니다. 그래서 혀가 이렇게 아래 위로 뚱뚱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아랫니, 하치와 윗니, 상치 사이에 혀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요. 쏙 들어가 있는데 혀가 부으면 어떻게 돼요? 공간이 좁아지겠죠? 눌린단 말이에요. 눌리고 압박이 되고 하면서 테두리가 우글쭈글쭈글하게 꼭 찰흙을 이 치아 틀에 찍은 것처럼 치흔이라고 해서 치아에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환자분들이 이걸 볼 줄 모르시던데 그렇게 치아에 흔적이 남은 상태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생활을 하다 보면 혀가 치아에 많이 쓸리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혀 테두리, 앞쪽 테두리에는 짠맛을 많이 느끼게 하는 세포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혀 안에서 이제 어떠한 맛을 느끼느냐의 세포 분포가 좀 다른데 제일 많이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통증이 있었다. 통증이 있는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짠맛이 많이 느껴진다. 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저는 소금을 거의 안 넣었는데 음식이 너무 짜게 느껴진다. 남편이 왜 이렇게 음식이 싱겁냐, 간을 왜 이렇게 했냐, 음식이 너무 밍밍한데 그런데 나는 간을 보면 음식이 너무 짜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지금은 맹물을 먹어도 짜다는 거예요. 그냥 생수를 마셔도 원장님 짜게 느껴지고 제 입 구강에서 나오는 침도 짜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치아에 내 혀가 대이면 이 치아가 마치 소금 덩어리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경우도 있으신데 그런 경우는 아주 심한 환자죠. 그러니까 짠맛에 대한 이상 감각을 느끼는 환자분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모든 음식이 떫다, 쌉싸름하다, 떫어요. 뭘 먹어도 떫다. 심지어 이제 아주 심한 떫은 맛을 느끼는 환자분들은 설탕을 집어 먹어도 떫다. 그다음 아주 달콤한 초콜릿, 사탕을 집어 먹어도 예전에 그 사탕 맛이 안 나고 떫고 쓰다, 쌉싸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미각 이상은 혀에서 오는 거예요. 혀에서 오는데 환자분들이 대구까지 진료를 오실 때 다른 기관에서 치료를 하시다 오시는 환자들은 구강내과를 갔는데 또는 이제 구강내과에서 모르겠다 또는 이비인후과에서 잘 모르겠다 해가지고 신경과로 토스를 해주더라. 그래서 신경과 진료를 갔는데 나에게 이제 처방해준 약 봉지를 보니까 신경안정제다. 그 다음에 뭐 항우울제다. 이런 약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우울하고 그렇진 않은데 왜 맛이 이상해서 갔는데 저한테 이런 약을 줍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약을 먹어서 제가 효과를 볼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준 약이니 일단 뭐 효과가 있으시니 주셨겠지 해서 먹어봤다. 그런데 차도가 1도 없어요. 제가 이제 뭐 이걸 먹고 맛이 좀 돌아오는 게 약간의 차도라도 느껴지면 계속 복용을 할 텐데 이 미각 이상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시일이 갈수록 심해지는 반면 이제 항우울제나 신경안정제를 먹으니 잠만 쏟아지고 다른 부분들의 이제 부작용만 나타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혀에서 온 질환이기 때문에 혀세포를 살리는 약제를 써야 됩니다. 혀세포를 살리는 약제. 한방에서는 이 질환을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은 이런 살들하고 다르잖아요. 혀는 혀를 살리는 그 다음에 침샘의 기능을 도와주고 이 입안에서 우리 고유의 기능 음식 맛을 보고 그 다음에 아밀레즈 나와가지고 소화시켜서 위장으로 내리고 이 기능적인 부분들이 옆길로 샌 걸 원래 상태로 바로잡는 약제들이 있어요. 현삼, 길경, 맹문동, 오미자 이런 약제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약제들을 써서 환자분들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 환자가 짠맛만 이상이 생겼느냐, 그 다음에 통증도 아주 심하냐, 혀의 부종도 경증인지 중증인지, 그리고 이제 입술까지도 증상이 와서 입술 주변부도 화끈거리냐, 목 안으로 넘어가는 이 식도 입구도 아프냐, 이거에 따라서 약제를 더하고 빼고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환자분들이 내 동생도 미각 이상인데 걔는 일산에 살아요. 원장님 멀어서 오지를 못하는데 우리 둘이 자매간이니까 그 친구랑 통화하고 제가 먹었던 약 좀 지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 모토가 뭡니까? 뿌리까지 치료하는 한의학 박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뿌리를 뽑아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겉핥기로 봐서는 뿌리까지 뽑을 수는 없어요. 증상의 감소가 약간은 될 수 있지만 그 심층적인 부분까지 치료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환자를 보고 혀의 상태가 어떤지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문제가 생겨 있고 어느 감각까지 고장이 났는지를 파악을 하고 처방을 해야 이 환자의 미각을 정상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환자분들이 굉장히 이 미각 이상으로 고통받고 의외로 그 우울증까지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맛을 못 느끼잖아요. 우리가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주부분들이 이 증상이 왔을 경우에는 환자분 가족들도 타격을 받으시거든요. 엄마의 굉장히 요리 잘하던 엄마였는데 맛이 다 이상해요. 우리 엄마가 요리에 자부심이 굉장히 있었는데 너무나 우울해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 음식 먹는데 너무 힘들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가 너무 괴로워하시고 미각을 상실해서 아무 음식 맛도 안 느껴지신다 하니 너무나 보기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런저런 병원들 구강내과, 이비인후과, 치과 또 여러 군데 다녀오세요. 내과 가도 효과를 못 봐서 너무나 우울한 상태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내원하시면은 나을 수가 있는데 거기서 포기해 버리시는 환자들이 많아요. 이건 안 되는가 보다. 혀가 아예 고장이 났나 보다. 이거는 어떻게 해도 더 이상은 회복시킬 수 없나 보다 좌절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제 미각 상실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울증, 불면증까지도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치료할 수가 있고요. 치료할 수 있다. 이 부분 명심하시고 내방하셔서 치료를 한번 상의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드린 이 미각 이상, 미각 상실에 대한 부분이 이 증상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환자분들께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